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부단장,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대선 레이스의 최대 화두는 뭐니 해도 야권의 단일화입니다.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단일화가 죽은 카드냐, 살아있는 카드냐를 두고 말들이 참 많았는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배경,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먼저 국민의힘 상황이 윤석열 후보가 최근 들어서 어쨌든 상승 추세에 계속 있다가 지금 최근 들어 모든 여론조사의 지표가 향하는 지점이 바로 딱 붙어 있고 치열한 오차범인의 접전이라는 게 이제 불러왔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꺼내는 정치 개혁이라는 그 담론이 사실상 이제 반윤석열 구도를 형성하면서 굉장히 이제 윤석열 후보를 포위하는 듯한 그런 형국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정치 개혁의 어젠다가 이제 마치 이제 그 선거 후반부에 이제 핵심 이슈로 떠오르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네. 그런 모멘텀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는 물론 이제 본인의 캠페인을 쭉 강화시키는 정권 교체 여론의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 힘입어서 본인의 국민이 불러낸 윤석열, 그래서 국민이 지켜달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분권과 협치,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통합의 윤석열표 정치개혁의 안을 냈어야 하는데, 네. 바로 그게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에 이제 이렇게 보여주게 됐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번 저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쩌면 여론조사 경선 요구한 것은 그런 형식 논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안철수 후보가 내가 이번 대선에 출마한 이유인 구체제의 종식과 그다음에 국정 비전을 우리가 정치 혁신 가치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설명하고 선언하고 약속을 이행하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형식 논리가 여론조사 경선이었는데, 네. 중요한 건 앞에 조건이 수락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봤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안 후보께서 국민 경선 제안에 따른 윤석열 후보의 침묵 이유와 진정성의 해명을 듣고 싶었고, 집권 후의 정치개혁 추진에 대한 구상과 의지 표명,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조건절이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어떤 아주 빅 이벤트가 성사된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내일 사전 투표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예. 사전 투표에는 이게 현장 투표이기 때문에 기표의 사퇴라고 이제 명시가 됩니다. 본 투표에는 되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상당 부분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이 야권 후보 단일화는 이른바 더 좋은 정권 교체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상당한 시너지를 내는 지금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기현 단장께서는 아침 기자회견 꽤나 씁쓸한 표정과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부 민주당 내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분도 있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안철수 후보의 마음은 진짜 모르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그 어제 직전까지 보였던 각 후보들의 태도, 그 당에서 내는 입장을 볼 때는 단일화를 위한 조건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결국에 이제 박빙의 지지율로 초조해진 윤석열 후보, 그리고 말은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했지만 당초부터 완주 의사가 없었던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정치적 거래가 결국 상호 이익이 조정되면서 결국 성사가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야합으로 본다 이런 입장을 내는데, 어떤 식의 단일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또 권력 분정에 대한 합의도 있고 과거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 도의와 신뢰를 배신했다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층도 그렇고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의 비판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 결정적으로는 1년 후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 감으로서의 자질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보였는데, 이분과 그 자신이 같이 하면 갑자기 나쁜 정권 교체가 좋은 정권 교체가 된다는 논리를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건 의문입니다. 예. 어젯밤 마지막 TV 토론 후에 이제 심야 회동을 갖고 단일화를 외치면서 윤석열 후보와 손잡은 안철수 후보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뜻을 모았다, 이렇게 단일화 이슈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 지지율이
단일화를 했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모두 가리라고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이 야권 단일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까지 안 대표 지지율, 그러니까 뭐 여러 조사에 편차는 있었습니다만은 이 9%에서 10% 사이로 이제 놓고 본다면, 편차를 놓고 본다면은 세 가지가 저는 이제 그 안 대표 지지층 형성했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안 대표가 10년간 지켜왔던 중도주의에 대한 소신을 지켜달라 해서 지지층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정권 교체의 또 다른 선택지로서 지지하는 층이 하나 있었다고 네. 보고, 예. 세 번째는 양강 후보가 비호감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안철수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지층 세 개가 있었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정권 교체 선택지로 지지했던 사람들은 저는 온전히 윤석열 후보 측에 흡수되는 건 그건 뭐 당연하다고 보고, 중도주의 소신을 지지한 것과 비호감 후보에 대한 대안적 지지를 한 사람들은 약간 분화가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그때 이제 안 대표가 11월 1일 날 그때 대선 출마 선언했을 때, 그때 국민 압박 면접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3명 중 1명 제가 그 압박 면접관을 들어서 그렇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다. 정권, 이번 대선 출마 가치에 정권 교체가 우선이냐, 대선 안주가 우선이냐 물었을 때 분명하게 정권 교체가 우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공격한다거나 하는 건 있었지만, 안철수 후보가 꾸준하게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지금까지 대선 캠페인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된 이상 정권 교체 선택지의 지지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중도 소신을 지지했던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층 이동이 갔고, 일부는 또 뭐 다른 후보에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은 최소한 지금 나머지 지지층에서 3분의 2 정도는 온전히 윤석열 후보에 흡수될 뿐만 아니라, 그럼 숫자적인 합산뿐만 아니라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중도층, 무당파층에게는 사전 투표를 앞두고 상당한 결정의 동인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모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이런 점들이 저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좀 순기능이 아닐까, 그런 좀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단일화 효과, 특히 국민의힘 쪽의 중도 표심 흡수라는 쪽에 기대감을 피력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 좀 어떤지 듣고 오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의 효과가 더 큽니다. 아무래도 지금 8개월밖에 안 된 예. 신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정치의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떤 정치력을 앞으로 쌓아나가는가, 이런 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런 내용적이고 질적인 면에 대해서 더 값어치가 크다고 봤지, 사실 단일화됐을 때 저 표가 만약에 지지율이 5%라 그러면 저게 4대 1로 오는 건지 3대 2로 오는 건지 2.6대 2.4인지 이거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예. 근데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나쁘지. 네, 사실 단일화 얘기는 본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부터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고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 자체가 매끄럽지 않고 그런 상황에 거의 지금 3월 9일 대선 본투표일까지 가까워진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많은 분들이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라고 평가를 한 상황에서 또 이뤄진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최수영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 흡수, 무당파에 대한 흡수까지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대 효과가 상당히 미미할 것이다, 뭐 이런 것인지, 결국 투표하면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조기현 단장께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좀 두고 계시는가요? 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시기가 늦었고요. 과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을 설득할 만한 명분도 없고요. 지금은 사실 이제 한 10% 내외의 지지층이 이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권 교체를 위한 다른 대안으로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이미 결렬 선언 이후에 양측의 대립이 극단화되는 시점에 윤석열 후보 측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도층 중에 이재명 후보도 싫고 윤석열 후보도 싫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오늘 이제 여론조사에서, 물론 오늘 단일화 선언 이전에 조사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양측으로 거의 동등하게 갈라져서 지지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으로 이동하는 층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중도층에서 이동도 더 오히려 뭐 이재명 후보에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안철수 후보 지지층 중에 제일 그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분이 20, 30대거든요. 20, 30대 여성. 근데 이분들의 이 표심이나 이 성향은 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가 굉장히 강한 층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이제 대선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흔쾌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 결국에 이제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투표를 포기하느냐 이제 이런 것이 대선 결과에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단일화가 이뤄진 시점이 오늘 오전인데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게 돼서 글쎄요, 과연 판세는 어떻게 흘러갈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내일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직접 윤석열 후보의 이 선거 유세, 지원 유세를 나설지도 지금 관심입니다. 나서게 된다면 그 시점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듣기로 오늘 이제 사퇴서를 중앙선관위에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후보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선거운동원을 등록을 해서 이제 할 텐데 저는 뭐 이제 오늘부터 윤석열 후보가 이제 무박 7일간의 이제 마지막 그 선거 캠페인 대장장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장소와 시점을 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제 그 지금 시간이 늦었고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 상황이 좀 없을 것 같고 전 제가 보기에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그 상당 부분 유세를 같이 할 거다. 왜냐하면 지난 4.7 재보궐 선거 때 안철수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에 승복하고 오세훈 후보를 돕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왔는데 그때 굉장히 성실히 도왔던 게 아름다운 단일화였고 그 어떤 말하자면 공동 유세, 공동 선거 운동의 시너지가 상당 부분 득표로 이어졌다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어떤 단순하게 물리적인 그런 합함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녹아들었다는 모습을 유권자들한테 보여줄 때 비로소 시너지가 나는 거지 막 대면대면하거나 어쩔 수 없이 형식 논리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손잡는 것 정도로만 한다 그러면은 지금 대선이 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너지가 날 수 없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알고 있고 또 4.7 재보궐 선거의 경험치기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부터 아마 장소 그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시간 공동 유세해가지고 얻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각적 효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아마 그 동선과 유세 계획을 짤 거라고 보는데 저는 뭐 당연히 내일부터라도 남은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면서 굉장히 유권자들에게 시각적인 효과까지 불러일으킨 퍼포먼스로 유권자들 호소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는 또 어떻게 시너지를 낼 것인가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남은 기간 또 어떻게 임하게 될지 어떤 전략으로 맞서게 될지 궁금한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꿋꿋하게 내기를 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그야말로 공세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야합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의 전략 어떻게 압축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이미 단일화가 이 선거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 당초에 계획했던 마지막 7일대로 선거 전략을 갈 것이고요. 어찌됐든 단일화 선언이 지지층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 지지층에 대한 어떤 결집 효과가 나타날 건데 뭐 어쨌든 내심 이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보자면 2002년에 정몽준 후보가 선거일 직전에 단일화 선언을 철회한 이후에 지지층 위기감을 느낀 지지층 결집이 일어났거든요. 내일 사전 투표에는 어느 정도 이런 좀 분위기나 영향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나머지 7일 동안은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조정 기간을 거칠 겁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될 만한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쭉 해오셨던 대로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이재명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선거 전략으로 보고 국민들의 선택을 믿고 가실 거로 봅니다. 예. 네, 그동안 우리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가 변수로 등장한 사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결과를 보면 그 효과와 성패를 단정하기는 어려웠거든요. 먼저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선택에는 명암이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2002년에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철회했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후보에게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지층의 결집 또는 중도층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고 단일화가 국민적 동의를 받느냐, 국민적인 인정을 받을 거냐라는 즉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예, 윤건영 의원 지난 2002년에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철회했을 때를 언급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선택이든 유불리를 판단하긴 이르다라는 주장인데 결국 초박빙 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어쨌든 지금 그 여론조사 수치를 놓고 본다면 오늘까지 나온 수치를 놓고 본다면 양쪽 진영이 최대치로 결집했던 거 분명해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40%에 달하는 이제 양쪽 후보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는 이미 이제 그러면 지지층이 결집할 만큼 결집했다고 보고 나머지 중도층을 누가 가져갔냐의 싸움인데 사실 단일화는 그 17대 빼고 13대 대선부터 계속 있어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것이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된 단일화였느냐. 그러니까 2012년도 단일화는 사실상 문재인 후보와 당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선거를 포기하고 그냥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시너지가 나지 않았다고 보는데 저는 현재 입장에서 야권의 단일화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단순히 대항한다는 대항적 측면이 아니라 야권으로서는 어떤 확장의 언어고 그다음에 연대의 언어고 통합의 언어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야권으로서는 단일화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와 시너지가 총 그 상당 부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것이 투표장에 갈 수 있는 동인들을 더 제공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제 그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러죠.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지금까지 추세에서 조금 앞섰던 건 분명하니까 그 대세에다가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제 약간 밴드웨건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걸 기대하겠죠. 혹시나 모를 이제 우리가 더 결집해야 되겠다는 위기 의식을 부른 결집도를 더 생각하겠는데 그거는 이제 뭐 선거 결과를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단일화가 갖는 어떤 그 역동성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남은 7일 동안에 크게 이제 선거 캠페인을 이룰 수 있는 변곡점이 없었는데 이게 네. 상당 부분 이제 정치적인 에너지를 포함하는 그런 변곡점이 됐다는 측면에서 남은 캠페인 기간 동안 쭉 앞서 나갈 수 있는 저는 그런 좀 동력은 될 걸로 보고 야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죠. 그렇다면 우리 지지층을 얼마큼 최대 결집을 해서 투표장으로 불러낼 것인가 그런 쪽에 뭐 선거 전략을 좀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일말의 가능성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입장이긴 하지만 당장 어제 나왔던 얘기가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와 심리적인 연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통합 정부 이 구상에 결국은 윤석열 후보만을 제외하고는 다 모여라. 뭐 이런 분위기가 흘러온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단일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전략 면에서도 앞으로 좀 수정할 필요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복귀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예, 뭐 선거 막판에 사실 정치개혁 이슈를 주도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단일화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 어찌됐든 뭐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라든가 또 이 실제 뭐 다당제라든가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이 원칙적이고 또 우리 한국 정치가 가야 될 어떤 과제로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것을 지금 와서 이제 바꾸거나 새로운 어떤 전략 차원에서 바꾼다고 해서 그 부분이 어떤 명분 있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계속 국민들께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정치 개혁이 이런 것이다라는 분명한 입장은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과거의 어떤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결국에 다 해석될 네. 수밖에 없는데 오늘의 단일화 효과가 어떻게 날지는 아직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2년의 사례에서는 이제 오히려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져서 대선 승리로 이어진 결과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2012년에 또 단일화를 보면 당시에 11월 23일경일 겁니다. 아마 예. 대선 후보 등록 직전이었을 때 단일화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근데 그 이후에 한 2주 동안 안철수 후보가 전혀 활동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내 반발을 무마하지 못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일화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너지가 발생되지 않다가 12월 7일에 가서야 전격적인 지지 선언을 하면서 합동 유세에 나섰거든요. 근데 이미 그 지지층에서는 신뢰가 상실된 상태에서 선거 활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시너지가 전혀 발생되지 않았던 단일화였습니다. 지금 상황과 이제 비교해 보면 지금까지의 단일화 협상 결과가 결국에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어떤 신뢰감을 상실시키고 배신감을 줬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단일화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과거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지금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꼭 이재명 후보의 불리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네. 정치개혁 어젠다와 관련해서는 양강 후보가 내세운 부분들이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통합정부를 또 윤석열 후보는 국민통합정부를 외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개혁 이슈를 주도했던 민주당이 지금 야권 단일화로 인해서 뭔가 단일화 이슈에 묻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그런 또
비판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래서 단일화 이슈는 오늘 아침에 이제 선언이 있었고 뭐 며칠간 뭐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후보가 이제 합동 유세를 하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여론의 관심을 조명을 받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피로감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양측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이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 단일화 과정을 설명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상호 간의 신뢰가 있는 건지에 대한 회의감이 든 상태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뭐 이게 이제 이후에도 이제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뭐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그 국민통합정부를 얘기했는데 어쨌든 어느 후보든 간에 이겨야 되는 대선이지만 국민 통합에 대한 얘기는 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제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오늘 단일화선에서 국민 통합 정부가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에 비추어 봤을 때 진정한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예. 문제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본인이 개인적으로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와 후보 단일화 합의를 이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이제 국민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국민 통합 정부라고 하면 진영과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전체를 보고 어떤 필요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뭐 인물 중용이라든가 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정부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 실제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취지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합의하는 것만으로 국민통합정부라는 어떤 선언에 맞는 정부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요. 지류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얘기긴 한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이 철수 정치라는 이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또 부담으로 다가올 거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당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앞으로 향후 정치적인 행보 지방선거도 앞에 있고요. 또 내각에서 또 어떤 일을 맡게 될지에 대한 것도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토론 단일화 협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가치와 철학 그다음에 비전 그러니까 국민 통합 정부에 대한 그런 큰 그랜드 디자인이 없이 보상과 대가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식의 협상이니까 안철수 후보가 못 받은 거고 이번에는 최소한 국민통합정부, 승자 독식과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을 하자. 자기가 1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잖아요. 주장해왔던. 그런 것들이 제도화시켜서 윤석열 후보가 받아서 5년 동안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함께 이루어서 한다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자기가 5년 동안 더 펼칠 수 있는 정치적 공간과 환경이 넓어진 거죠. 명분도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택지들은 다양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상당 부분 저는 그 본인에게 기회가 열려진 거고 예.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내세운 정치개혁에 저는 그게 반윤석열 연대로만 너무 몰려져 있다는 좀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과연 뭐 열린 공화당의 그 조원진 후보까지 끌어들이는 묻지마 연대가 과연 가치와 비전에 그 기반한 그게 정치연대인가라는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양쪽 후보 공이 모두 정치개혁에 대한 어젠다를 국민 앞에 꺼내놨기 때문에 예. 이것을 오롯이 국민이 어떤 것이 더 진정성 있고 어떤 것이 더 국민 삶에 유용한 것인가 그리고 예.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적합한 것인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조기현 민주당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부당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